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 결정을 겨냥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강하고 선명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본 대사한테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본국에 잘 전달하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대사한테서 신임장을 전달받는 보통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나온 이례적 강도의 발언입니다. 또 방류를 사전에 막기 위해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법무비서관실에 지시했습니다. 먼저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부임한 일본 대사에게 신임장을 건네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심한 듯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덕담을 주고받는 외교 행사에서 그것도 다른 나라 대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나온 극히 이례적인 발언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이런 우려를 본국, 즉 일본에 잘 전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문제에 대해 아이보시 일본 대사는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나라 관계가 충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정식 제소하는 것은 물론 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일본이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 조치를 신청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라고 법무비서관실에 지시했습니다. 피해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한 어떤 사전 구제 조치도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죠. 미국과 IAEA 국제원자력 기구가 방류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다른 나라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양한 대응 수단을 검토 중이며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도 그중에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일을 하다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드디어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적용 대상만 190만 명에 달하는데 이번 달 안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먼저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3년 정부가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처음 제출한 이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 8년 만에 국회의 첫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로써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사적 이익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이해충돌의 상황을 사전에 신고하고 부적절한 상황을 회피, 기피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또 고위공직자와 채용 담당 공직자 등의 가족은 소속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기관, 공공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때는 3년 이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에서는 비밀을 미공개 정보로 확대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공익위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정비리 척결의 여망에 우리 여야 모두 함께 응답했다는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도 뒀습니다.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법 적용 대상은 가족들을 제외하고도 190만 명.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등을 거쳐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731명, 97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의 수치도 걱정인데요. 확진자 10명 중 3명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환자 1명이 1.12명을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25명,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0명을 이미 훌쩍 넘다 보니까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코로나 소식 김미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주말 검사 건수 감소 효과가 사라진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3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3차 유행이 진정되던 지난 1월 7일 이후 97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 중 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70%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실내 체육시설에서 84명이 감염됐고 송파구의 교회 등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도 사람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곳 임시선별진료소에는 오전에만 38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겨울 이후 하루 평균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와 관련해 20명이 새로 확진된 부산 등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도 205명을 기록하며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도 직전 주말 대비 10%와 19%씩 증가했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도 30%나 됩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그 외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제한 강화는 물론 거리두기 단계 상향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당장 격상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으시는 분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해 주시기.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 등으로 위중증 환자가 적은 수준이고 병상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주까지 확진자 상황을 지켜보고 거리두기 격상이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되돌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4월 중순인데 오늘 아침 영하로 떨어진 지역이 꽤 있었고 일부 지역에는 지금도 한파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더워야 농사도 잘 되는 법인데 특히 과수원들 걱정이 큽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덕유산 정상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나뭇가지마다 수증기가 얼어붙어 새하얀 상고대가 폈습니다. 때 아닌 한파가 불어닥친 한 과수농가입니다. 가지마다 복숭아 꽃봉오리가 얼어붙어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복숭아 꽃이 만개했어야 될 4월 중순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꽃이 핀 나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쪽에서 온 차고 건조한 바람 탓에 열매 맺을 자리가 모두 상한 겁니다. 저온 피해는 특히 낮은 지대의 과수원에서 속출했습니다. 지난 1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던 기록적인 한파에 4월 늦추위가 이어지며 피해가 커졌습니다. 다 키워둔 복숭아 나무가 아예 얼어버려 올해 농사를 접어야 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농사 지어온 게 45년 됐는데 45년에 생전 처음 올해 이런 걸 겪었어요.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중부 내륙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 계룡시엔 2004년 한파특보 기준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4월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새벽에 보니까 영하로 안 떨어지고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다행인데 기상청을 봐서는 조금 안 좋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네요. 이맘때 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피해 난 이후에 같은 경우에는 일부 꽃들에서 수정이 불량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꽃가루를 가지고 인공 수정을 해주면 좀 더 수정 확률을 높이고.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한파주의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냉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한 20대 취업준비생이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돈을 날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 당시 자신을 김민수 검사라고 사칭하며 협박했던 보이스피싱 목소리의 장본인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족들은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손에 휴대전화를 쥔 채 아파트 승강기에 타던 20대 취업준비생 A씨. 마침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담당 검사입니다. A씨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다며 전화를 끊으면 구속된다고 협박했습니다.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본인 수배부 체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자, 본인 현재 지금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충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11시간이나 계속된 통화. 두려움에 휩싸인 A씨는 전북 정읍에서 430만 원을 찾은 뒤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돈을 넘겼습니다. 그 뒤 전화가 끊기자 A씨는 곧 구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가짜 검사를 연기했던 목소리의 장본인이 붙잡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47살 서모 씨는 중국에서 사기 전화를 주도적으로 걸었습니다. 예전에 텔레마케터를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언변이 좋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뢰를 갖게 한 목소리로 범행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서 씨의 그럴듯한 목소리에 당한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20여 명. 서 씨는 뒤늦게 그동안 죄책감을 느껴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A 씨의 어머니는 서 씨를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억울한 거 풀어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제 끝까지 최고의 형벌 받는 그날까지 엄마가 또 더 열심히 쫓아다녀보려고. 경찰은 서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해 지금까지 98명을 체포하고 29명을 구속시켰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